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2월 첫 주, 설 연휴 지나고 처음으로 하는 거고, 예, 여러분 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누워만 있었고요. 음, 그냥 예전에는 무슨 명절 뭐 이렇게 휴일이 길면 그동안에 뭔가 보람 있는 일을 막 해야겠다 생각을 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누워서 퍼져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누워 있을수록 더 누워 있고 싶어지는 그런 역설. 예, 해븐 우드님, 그리고 나날이 좋은 날님, 매일매일이 휴일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세 분 다 닉네임이 다 멋져요. 해븐우드, 나날이 좋은 날, 매일매일 휴일. 예, 그렇고요. 어쨌든 오늘 제목은 그 미라는 그러니까 이 이집트 미라는 왜 다리가 잘렸냐. 아무도 안 궁금하지만 굳이 이런 궁금하지 않은 거를 굳이 파헤쳐서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또 그런 게 훌륭한 유튜버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집트 미라 좀 많이 아시죠? 이집트 미라는 그러니까 5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라라는 게 꼭 인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조한 기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육포 있잖아요, 육포. 예.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 님. 진짜 그렇습니다. 예. 육포 있잖아요, 육포. 그 습기가 빠져서 건조가 되면은 오래 가잖아.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도 이집트의 건조한 뭐 모래밭에 있다가 미이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집트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인공적으로 미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 이전부터 그 사후 세계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후 세계로 가서 나중에 이제 부활할 수도 있는데 부활하려 했는데 육신이 없어. 그럼 부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드는데 이게 또 여기에 또 웃긴 게 뭐냐면 또 막 뇌도 빼고 뭐 이렇게 약간 좀 부패되는 거 있잖아요. 뭐 간, 장, 폐 이런 거 전부 다 빼 가지고 그런 거 안 썩게 뭐 이렇게 방부 처리하고 그리고 뭐 나트론인가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넣어 가지고 물 안 차게. 그래서 그런 거 넣어 가지고 만드는데 아니 육신이 있으면 뭐 해. 간, 폐가 없는데 심장도 없고. 참 신기하죠? 어쨌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어렵게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데드 인텐셔널리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뭐 2000년 동안 계속 미라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인제 그 왕만 만들다가 왕하고 왕족 그다음에 점점 인제 "야 니네만 부활하냐?" 그래 가지고 인제 귀족들도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평민들도 "야 나도 부활할 거야."라고 해 갖고 인제 그 미라를 진짜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물론 당연히 왕 만드는 거하고는 이제 퀄리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미라가 뭐 어쨌든 근데 그래서 아마 그 후지게 만든 거는 보존이 잘 안 되는데 왕 미라들은 되게 잘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제 이거는 음 예. 그 미라를 만들고 나서 꼭 이렇게 뭐 가면 얼굴 마스크도 만들고 막 청동으로 된 금으로 된 마스크도 만들고 막 온몸을 갖다 이렇게 뭐 붕대 같은 걸로 감쌌잖아요. 그런 거를 또 해서 몸을 칭칭 감아 놓는 게 또 그 당시 미라의 특징이었고요. 어쨌든 이집트 왕조를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 그 뭐 시대가 되게 많아요. 올드 킹덤 뭐 그다음에 뭐 어찌고저찌고 미들 킹덤 뭐 세컨드 뭐 해 갖고 나중에 뭐 팔레오 테밍 뭐 이렇게 해 갖고 쫙 인제 뭐 5천 역사가 있는데 이제 이 올드 킹덤 그러니까 2500년 기원전 2500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부터 인공 미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인제 계속 만들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민들까지 다 미라를 만들었는데 뭐 좀 퀄리티 좋은 것만 따져도 미라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 미라 대부분이 이제 소실이 됐고요. 이 당시에 또 그 왕의 미라를 갖다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스핑크스가 여기 보면 인제 코가 문드러져 있잖아 이게.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이 코를 왜 문드러뜨렸을까? 그 유럽 사람들이 인제 여기 쳐들어와서 그 코를 그 뭉그러뜨려서 숨을 못 쉬게 만든 그러니까 이민족에 대한 그런 탄압 이런 거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개도 막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인제 이집트 미라에 대해서 인제 그 약탈을 많이 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인제 이집트 미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거가 인제 그 경향신문에서는 "약탈의 상처. 국제사회 여론은 반환하라." 이런 말을 했고 어 그 뭐 대형 박물관 같은 데서는 "못 주겠다." 이렇게 인제 말을 했고요. 약탈 전시품은 자랑하는 수치라 그러는데 근데 딱 그 가서 미이라를 딱 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미이라가 가끔 인제 전시된 적이 있는데 미이라 하나 전시되면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요 옛것에 대한 그런 거가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산채로 미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 그게 가능할 그게 글쎄요. 미라를 산채로 만드나? 미라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죽으니까 그렇지 않나? 근데 어쨌든 이집트 미라는 최소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데가 있거든요. 스웨덴 같은 데서 이렇게 진흙이 많이 있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그 물의 신비한 특성 때문에 거기서 미라가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그 미라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제 감추려고 거기다 인제 던지고 막 그래서 거기 미라들이 막 나온 거 목에 막 줄 있고 막 그런 미라들 막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뭐 살아있는 채로 미이라가 글쎄요.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예 이집트가 뭐 당연히 최대 피해국이 이집트죠, 이집트. 그래서 이건 이제 나폴레옹이 원정 이렇게 그 원정을 갈 때마다 이제 역사 그러니까 그 유물 관련한 사람들을 같이 데려가서 거기서 유물들을 갖다 잔뜩 데려왔고요. 뭐 대영 제국은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이게 인제 그 유명한 브리티시 뮤지엄. 여기 보면은 이집트 미라만 뭐 100 개가 넘게 있다고 하고요. 이게 카이로 말고 외부에 있는 가장 큰 미라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제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미라는 정말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그런 열강들이 이집트 가서 미라를 약탈하지 않았으면 미라는 안전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존하겠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고 뭐 피라미드는 뭐 알다시피 여러분 굉장히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중에서 안 털 도굴이 안 된 게 없어. 그 투탕카멘 그 고기 무덤만 안 털렸고 나중에 발견됐을 때 거기서 수많은 금은 보화가 나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집트 미라를 세상에 땔감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땔감으로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관을 안 했고 그리고 이집트 미라가 가장 많이 그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라 써 있냐. 매지칼 머미라고 머미 파우더 그러니까 머미 분말이고 이게 신비한 의약품으로 쓰였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정말 19 세기까지도 이집트 미라를 갈아 가지고 분말을 약으로 썼다니까.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약이 없었긴 해도 그 이집트 미라가 뭐 까만색 뭐 그 어쨌든 산에 그 아스팔트 비슷한 그런 것들이 뭔가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막 먹었다니까 이거를.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잘 약으로 잘 팔리니까 그 영국 애들 뭐 우르르 가 가지고 전부 다 미라 그냥 뭐 뜯어 가지고 잔뜩 가지고 와서 약으로 팔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인제 뭐 이건 물론 이것도 영국 사람들이 한 거니까 이것도 뭐 약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뭐냐면 '과연 이거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나마 놔둬서 이렇게 보존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심지어 이거 물감. 이게 어떤 거냐면 머미 브라운이라고 그 미라의 그 갈색 브라운 색깔을 내는 그 물감으로 만들었 그 물감을 미라를 갈아서 만들었던 그런 무서운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윤 님 52세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아 이집트 미라의 저주 클리셰는 왜 시작됐을까요? 그거는 사실 보면 이렇게 그런 사고 같은 거는 빈도로 봐서 그게 더 많은 건 아닌데 저는 피라미드나 이런 거 이집트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 소재로 뭐 자극적인 소재로 그냥 해서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주는 사실 근거가 없고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죽었는데 마치 인제 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이집트 미라 뭐 거기 갔다 그러면 이게 보도가 되면서 예전에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또 우리 그리고 인제 이집트에 보관해 있던 그 나이 어린 왕 투탕카멘상 등 이집트 유물 18 점 사라져. 이게 2011년에 이집트에서 인제 혁명 비슷한 게 났었잖아. 그때 유물 18점이 사라지고 70점이 파손됐다. 뭐 이게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것만 뭐 침소봉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제 글쎄요. 뭐 보관을 뭐 쪼끔 아쉽다 뭐 이런 거죠. 진짜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잠깐 나왔던 악어 미라. 왜 악어를 미라로 만들었을까? 이 악어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2000-3000년 전에 만들었고 악어. 그리고 악어가 이거 만들다가 인제 CT 찍고 보니까 왜 이 악어가 죽었는지를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악어 잡으려고 그 물고기에다가 바늘을 그러니까 그 구부러진 바늘을 넣어 가지고 악어가 이 물고기 먹고 이제 악어를 죽인 거지. 낚시 바늘을 넣어서 악어를 죽였다. 그래서 물고기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제 죽었고 악어는 죽임을 당했다. 뭐 그런 거고 2.2 미터 되는 그런 그러니까 악어 사냥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제 임산부 미라고 이거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라 만들 때 이집트에서는 장기를 다 꺼냈는데 요거는 어 그 여기 보면 인제 자궁이 남아 있어. 그래서 이 자궁을 남긴 이유는 뭐냐? 그 이 태아가 사후 세계에서 살아 있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몸속 장기는 다 됐는데 태아는 분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CT 같은 것도 찍고 그러는데 뭐 이건 인제 미이라를 인제 뭐 검사하고 이러는 건데 이 과정에서 많은 미이라를 좀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인제 미이라 인제 파손을 못 시키니까 이 촬영 같은 걸 가지고 인제 미이라 검사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사람들이 동맥경화가 의외로 많았다. 이런 것도 인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맥경화가 우리가 고기를 먹고 좀 잘 먹게 되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유전성으로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이런 거고 뭐 이렇게 인제 이런 식으로 미라를 인제 검사하는 장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의학적인 그런 검사도 하고 여기서 무슨 병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인제 검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맨체스터 뮤지엄이라고 이집트 머민인데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이거예요. 맨체스터에는 여러 개의 미라가 있죠. 뭐 이렇게 대형 박물관만큼은 못하지만 맨체스터 뮤지엄에도 이집트 미라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늘 주제 이거예요. 그 맨체스터 머미 번호가 1770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뭐 그냥 왜 어떻게 어떤 번호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 1770 개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1770 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미라에는 이름이 다 있는데 요건 이름이 없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14 살 그리고 여성이고 그리고 아마 출생이 950 년 그러니까 3000년 전으로 인제 생각이 되는 이런 미이라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라는 하여튼 어린 여성 13 살, 14살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인제 톨레마익 피리오드라고 이게 기원전 300 년에서 30년 사이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 톨레마익 피리오드가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전 세계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인제 이집트를 다스릴 때 그때 생긴 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뭐 이렇고요. 그리고 원래 인제 이집트 미라는 나무관에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고 관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나무관이 소실돼서 이름은 모른다. 그러고 이것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가면 벗겨보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렇게 많이 보존 상태가 좋진 않고 근데 이거 이 얼굴을 이렇게 그 컴퓨터로 이렇게 복원한 게 이 얼굴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13 살 14살 뭐 꿈 많은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인제 이게 그 당시 그 언래핑이라고 해 갖고 우리 그 언박싱 비슷하게 인제 이 천을 갖다 이렇게 인제 풀면서 그러니까 둘둘 싸고 있던 천을 풀면서 이 미라에 대해서 인제 뭐 이거 조사하는 장면인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인제 조사하고 있고요. 예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이분. 이게 1975년 정도에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이거 검사를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걸 이렇게 그 천을 풀다 보니까 이렇게 금으로 된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자분은 최소 뭐 왕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부잣집 여식이었다는 거는 이걸 보면 인제 뭐 젖꼭지 부적이 이렇게 인제 몇 개가 있었는데 이게 금으로 돼 있었대.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있는 집안이다.'라고 그러니까 젖꼭지에다 이렇게 뭐 하는 골든 니플 아뮬렛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손가락에 금 장식도 여기 인제 골드 커버링이라고 뭐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여자애는 좀 있는 집안의 자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인제 오늘 저희가 봐야 될 게 그 배 있잖아요, 배. 복벽. 그러니까 배 근육에 칼슘이 침착된 주머니가 있었어. 칼슘이 침착된 주머니. 그리고 또 주목할 게 양쪽 다리가 다 잘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다 잘렸고 한쪽은 무릎 위부터 다 잘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 항생제도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긴 했지만 아마 수술하고 나서 뭐 세균 감염 같은 거를 좀 막지 못하니까 수술하고 뭐 정말 재수가 아주 좋아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여자가 얘가 죽었을 것이고 아마 그 조사한 사람들 말로는 다리 절단하고 2주 정도 있다가 아마 세균 감염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에는 그러니까 발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 진흙과 갈대로 가짜 발을 만들어 줬어, 가짜 발. 가짜 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게 그 정강이 그러니까 정강이 뼈고 여기 아래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인제 가짜 발. 이 진흙과 가는 걸로 가짜 발을 만들어 줬는데 그다음 또 스리퍼를 또 이렇게 이쁜 스리퍼를 신겨 주는 그런 장면이 신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왜 다리를 잘렸을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그 당시 형벌인데 뭐 야 13 살짜리 애가 뭐 아무리 죄를 졌어도 다리를 자르는 건 너무하잖아. 그래서 아마 뭐 '질병으로 수술한 걸까?' 뭐 이런 거. 이런 생각 아니면 뭐 다리가 좀 뭐 안 좋아지는 병 뭐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소녀는 다리가 잘렸어. 그리고 배에 칼슘이 침착된 그런 약간 작은 주머니가 있어요. 이거 여기 내가 사실 엑스레이 잘 모르겠는데 요거하고 뭐 요런 것들 보면 이렇게 좀 이런 주머니들이 있잖아 복벽에. 그쵸? 가슴하고 배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다리가 잘리고 복벽에 주머니가 있다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기생충이 뭐냐면 메디나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메디나충. 이게 기생충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인제 영어로 드라큘클러스 이게 이제 드라큘이라는 게 이 이름만 봐도 이게 인제 그 공룡 비슷하게 괴물 비슷하게 뭐 이렇다는 거고 이게 그 길이가 한 1 미터까지 되기 때문에 누가 보면 진짜 뭐 공룡 비슷하게 괴물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 메디네시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학명이 메디나충이에요, 메디나충. 메디나충인데 메디나충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메디나라는 도시가 있대요. 근데 이 도시에서 기생충이 많이 생겨서 메디나충이라고도 불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여기가 인제 기니만이에요. 기니만인데 요 기니 해안이 여기 기니 해안이고 이 기니 해안 이 지역에 메디나충이 또 유행해서 기니웜이라고도 불리고 메디나충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메디나충 여러분 뭐 제가 이건 뭐 다른 기생충 얘기할 때 한번 언급했을 거고 이 기생충은 세계에서 가장 엽기적인 기생충으로 인제 유명한 그런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엽기적이냐면은 일단 이 기생충은요. 그 물을 먹을 때 여기 물벼룩 있잖아요, 물벼룩.
그러니까 물을 좋은 물을 먹지 않고 물벼룩이 들어있는 물을 먹을 때 이 물벼룩 안에 이 기생충의 유충이 있는 거야. 이 유충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이 인제 그 물론 여러 마리를 먹겠지. 그죠? 근데 그중에 인제 암수가 있을 텐데 이 암수가 짝짓기를 할 거야. 짝짓기를 합니다. 짝짓기. 암수가 짝짓기를 하는데 이 짝짓기를 어디서 하냐? 사람의 배 근육에서 해요. 배 근육. 배 근육에서 암수가 짝짓기를 하고 그러면 암컷이 새끼를 뵐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은 인제 그 수컷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암컷이 새끼를 뺀 암컷이 이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자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자손을 다시 물속의 물벼룩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배 근육에 암컷 수컷이 살고 있는데 이 암컷이 새끼를 뱉고 이 새끼를 그 물벼룩 속에다가 물벼룩한테 전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물가로 보내 줘야 돼, 물가로. 물가로 보내 줘야 되는데 물가로 어떻게 보내느냐. 메디나충은요. 이 장면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더운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발만 좀 담궈도 온몸이 시원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전기방석 같은 거 그게 뭐 전신을 다 커버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방석을 발에 끼면은 또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발의 온도에 이 예민하다. 그래서 발을 뜨겁게 하면 사람이 발이 뜨거우면 이렇게 발을 물에 담글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인제 사람을 발로 가도록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 메디나충은 사람 배 근육에서부터 발까지 진짜 온갖 치밀한 조직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이 발바닥까지 가는 거지. 발바닥까지 딱 가서 여기에 물집을 만들어, 물집. 물집을 만들고 물집이 만들어지면 이게 인제 막 화끈거리고 발이 뜨겁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발을 딱 물에 담그는 순간 얘네들이 암컷이 물집을 터뜨리고 나와서 이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집이 딱 생기고 물집을 딱 물에 넣는 순간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물집이 인제 물을 터뜨리고 나오는 순간 암컷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말 수천 마리의 자식들을 유충을 인제 그 물로 다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암컷은 자신 엄마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지.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인제 뭐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다음부터 더 이상 삶에 집착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인제 사람이 그 자기 발에서 나온 이 기생충을 보고 '아 내가 이 기생충에 걸렸었구나. 어쩐지.' 이렇게 하면서 인제 이 기생충을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우리 그 메디나충이 우리 발까지 오는 동안에 그 터널을 파면서 이동을 하는데 터널을 또 그렇다고 또 우리 자동차 다니는 터널처럼 그렇게 근사하게 파지 않고 자기 몸만 빠져나올 만큼만 파잖아. 그 구멍을 뚫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그 한 번에 잡아 빼면은 중간에 끊어져. 이게 터널이 터널이 워낙 좁아서 몸이 끼어서 이걸 빼내면 끊어진단 말이야. 끊어져.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면 인제 거기 안에 얘는 죽지. 그런데 죽고 나서 이 우리 다리 안에 있던 1 미터잖아. 한 50 센티 이상이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건데 거기서 인제 얘가 썩으면서 막 단백질을 막 이물질을 막 인제 분비할 거 아닙니까?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인제 다리에 염증이 되게 심해지고 그래서 이거 그 사람이 너무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절단할 정도의 고통이 인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디나충의 치료 방법은요. 이게 그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메디나충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 물을 딱 인제 한 덩이 물을 딱 떠 가지고 이렇게 떠 가지고 물속에다 발을 넣어. 그러면 인제 메디나충이 '우와 드디어 물에 왔구나.' 하고 바로 인제 그 물집을 터뜨리고 나와서 머리를 내밀잖아. 근데 이 새끼를 딱 낳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물벼룩이 없어. 그래 갖고 '아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인제 요때 인제 요걸 잡아 가지고 이제 빼는 과정이야. 근데 이거를 꽉 꼈기 때문에 급격하게 빼면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살살 감아 가지고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아프겠어. 이걸 뭐 1-2주 동안에 이걸 빼야 되는 거야. 살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 이걸 빼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사람을 갖다 인제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래서 이 기생충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워서 뭐 다리를 진짜 절단하고 싶을 이게 끊어지면 정말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이걸 절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죠. 이렇게 이 과정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막 그 궤양도 막 생기고 아우 진짜 이게 또 한 마리가 있는 게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마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한 1.8 마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튼 이런 과정. 그래서 정말 이 기생충이 이런 걸 보면은 '야 좀 해도 너무했다.' 이 생각이 좀 들잖아요. 엽기적인 그냥 기생충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미이라를 한참 만들던 그 시대에도 이 기생충은 유행을 했고 당연히. 그래서 인제 그 의학 파피루스가 그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 같은 거 남긴 그런 곳이 바로 파피루스인데 이 파피루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왜 의학의 아버지인 줄 아세요? 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모든 학문의 시작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런 환자를 봤는데 "이거 이렇게 치료하니까 낫더라."라고는 이런 책을 이런 거를 책에다 남기면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병은 그렇게 고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학문이 발전하는 데는 책의 힘이 되게 중요한데 이집트가 그 과정을 가장 먼저 기록으로 남긴 그런 나라죠. 근데 이집트는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디 아프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어디 아프면 막 불로 지지고 막 연기 맞게 하고 막 이상한 치료를 미신 같은 치료를 하던 시절에도 이미 이집트는 과가 있었어. 과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집트 파피루스 보면 근데 이 얘기가 나와. 치료법이 나와. 이 이렇게 생긴 기생충을 보면 확 잡아 빼지 말고 "천천히 빼라."라는 그런 게 나온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만 물론 기생충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의학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거든요. 근데 인제 이 아스클레피오스 여기 인제 이 사람이 이 지팡이를 뭐 휘둘러서 치료하는데 이 지팡이에 보면 뱀이 이렇게 두 마리가 매달려 있어요. 원래 이건 한 마리인데 두 뱀이 매달려 있어. 근데 사람이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 뱀하고 이 치료하고 뭔 의학이 뭔 상관이야.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거는 메디나충이다. 메디나충을 이렇게 예전에는 가장 힘든 병이 메디나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대기로 이렇게 설설 감는 이런 사람이 의학의 신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우리가 주장하면 우리끼리 뭐 그렇게 믿는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거 반박을 못 해 남들이.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우리 그 기생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기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가끔 기생충 소식으로 어그로를 끌고 싶을 때 이 메디나충이 심심치 않게 기사로 인제 우리나라에 없어 이게. 지금 뭐 수단 정도 남수단 정도에만 있는데 어그로 끌 때 많이 이용이 됐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메디나충 수컷은 그럼 뭘 하느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늙어 죽어. 그리고 늙어 죽으면 우리 인제 주머니가 이렇게 주머니 속에 인제 늙어서 죽고 그게 인제 서서히 분해되잖아. 그러고 나면 거기에 칼슘이 인제 우리 몸은 참 이상하게 어떤 그런 조직에 그 칼슘으로 이거를 때우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칼슘이 침착된 거고 그래서 다시 맨체스터 머미를 보면은 그 소녀는 메디나충에 걸려 있었고 암컷을 꺼내려다가 아마 잘 끊어 먹어서 너무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잘린 게 아닐까. 그리고 두 다리 다 자른 이유는 이게 있으면 이게 드문 경우인데 동시에 거의 동시에 두 다리에서 다 메디나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게 쪼끔 이게 이 고리가 약한데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인제 메디나충이라고 그 복벽에 있는 그거는 메디나충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 잘린 거는 '메디나충 때문이다.'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제 그 예전에 다리 절단 수술을 언제부터 했나 찾아봤더니 3만 년 전에 유해에서 다리 절단 수술 흔적을 찾은 적도 있대요. 와 근데 이 사람이 살았을까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집트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나라고 해서 다리 절단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이 민수기라고 왠지 그 민수기가 사람 여자 이름 같은데 민수기 21장 이거 보면은 그 모세가 인제 그 이집트에서 거의 노예처럼 살던 인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이끌고
도망가잖아. 근데 이집트군이 막 쫓는데 그 홍해 가른 거 기억나죠, 여러분? 홍해를 둘로 갈라서 인제 추격을 피했다는 말 있잖아. 그걸 인제 그거를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제 딱 적과 꿀이 꾸르는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제 갔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막상 또 가니까 또 별로 좋은 것도 없어.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 갖고 인제 사람들이 막 괜히 이집트 있을 걸 괜히 그랬다고 막 불만을 막 퍼뜨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인제 그 당시 구약의 하느님은 좀 무섭잖아.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했고 많은 백성이 죽었다. 근데 여기서 이 불뱀이 뭐냐? 불뱀. 이 불뱀이 뭐겠어요? 메디나충이지. 이게 보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일로 건너왔 여기를 건너왔거든. 그리고 이 메디나가 여기 있어. 예, 여기 보면 이 당시에 메디나충이 유행을 했을 거라고 100%. 그 물 먹으면 걸리는데 뭐 이물과 이물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이집트에 살던 14 살짜리 소녀는 메디나충에 여러 마리 걸렸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비밀 이집트 미라의 비밀은 메디나충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 그 메디나충의 인제 이 치료는 너무 어렵잖아. 치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예방을 해야 돼, 예방을. 그래서 물벼룩이 들어있지 않은 물을 마셔야 돼요. 아니면 물을 끓여 먹든가. 근데 그러니까 인제 그래서 예전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요. 그 이제 아프리카 그 유행지 다니면서 물을 끓여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먹을 거 구하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을 끓여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끓이려면 나무를 해 와야 되는데 그 나무를 해 오느라고 해야 될 일을 못 해서 밥을 굶어야 되거든. 그래서 밥 못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구글에서 인제 이 아프리카 아이들 뭐 물 먹는 거 보면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먹는 그런 물들을 그러니까 우리 그 수돗물 있잖아, 아리수. 이 아리수만 해도 기생충도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우리가 근데 인제 이미 우리는 생수를 먹게 되는데 막 이런 물을 그냥 떠서 막 먹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야 나 물 끓여 먹으라."라는 그런 게 좀 배부른 소리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물을 뜨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쵸? 막 이거 보면 '이 물이 진짜 까만데 이걸 어떻게 먹지?' 생각이 들고 이거를 막 통에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벼룩이 있든 없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리지만 '야 진짜 이걸 물을 끓여 먹어야 되는 것인가.' 참 싶고 그래서 이 메디나충 박멸이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지미 카터라고 잘 모르시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지미 카터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분이 1976 년에 인제 그 대통령이 됐고 민주당 출신이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보통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되게 인제 재선하거든. 그런데 이분은 재선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재선을 못한 실패한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어 1976 년에 대통령을 하고 80 년에 또 인제 나갔는데 그 당시에 그 상대방이 공화당이 레이건 대통령 나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레이건이 인제 됐잖아요. 레이건하고 보면은 그 표 차이가 엄청나요. 선거인단이 뭐 비슷하지도 않고 38 명 중에 49 명을 확보해서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이제 기록하는데 뭐가 어려웠냐면 카터 시절에 77년 뭐 그 당시 여러분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 석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석유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뭐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이슬람 혁명 때문에 그 이란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붙잡혔는데 이 구출 작전에 실패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카터가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쪼끔 이런 걸 본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지만 그다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카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터 센터를 딱 만들어서 글로벌 평화, 인권 신장, 질병 퇴치 이런 거를 인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랑 관계 있던 게 뭐냐면 이 94 년에 기억나세요? 북한이 인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 뭐 그런 시설이 있었거든요. 연변인가? 근데 거기서 인제 북한이 NPT라고 핵 확산 뭐 금지 조약이 있는데 그걸 탈퇴를 해 버려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는데 그때 클린턴이 뭐라 했냐면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자."
라고 결심을 하고 이 방법이 뭐냐면 폭격하는 거 폭격. 북한에 그냥 비행기를 폭격기를 보내서 '북한을 폭격하자.'라는 그런 놀라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만 그걸 몰랐지 해외 교민들은 그 당시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니네 야 왜 니네 나라 우리 야 니네 우리 국민들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거 진짜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근데 이 여기 보면 써 있죠. 네. 영변에 대한 폭격 방안을 논의하고 이거를 진짜 하려 그랬는데 이 위기를 막은 사람이 바로 카터야, 카터. 카터가 평양 방문해서 이 김일성하고 만나서 인제 잘 이제 얘기가 잘 됐고요. 네 그리고 김일성이 이날 이해해 주었지. 이해해 주었죠 어쨌든. 근데 카터가 인제 했던 수많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디나충 박멸이고요. 그래서 써 있죠. 기니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인제 카터는 물 끓여 먹는 그렇게 한가한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걸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피리처럼 생긴 건데 이게 그 필터야 필터. 그러니까 이런 튜브에다가 여기에 물벼룩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필터를 만들어서 끼워요. 그래서 이걸로 물을 마시면 어 물이 뭐 정수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물벼룩 같은 거는 걸리게 되지. 그래서 최소한 메디나충에 안 걸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제 먹는 시범도 이렇게 애들이 시범도 보여주고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먹으면 최소한 메디나충은 안 걸린다. 그래서 메디나충이 뭐 2000 년까지도 이게 거의 뭐 이렇게 그 환자 수가 보시면 이게 100만 명이면은 정말 엄청나죠. 90 년만 해도 거의 100만 명이었고 이건 1000만 명이네. 어쨌든 2005 년에도 되게 많 뭐 이 카터 재단 덕분에 점점 메디나충이 인제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인제 이거는 2013년 나온 논문인데 이게 이제 뭐냐 메디나충 박멸로 향하는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 갖고 남수단이 제일 그 메디나충이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남수단 요런 인제 유행지를 가서 필터를 사용해서 인제 카터 재단이 많이 노력을 했고 여기 보면 써 있죠.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필터 나눠 주고 그래 보면 써 있죠. 예산을 많이 써서 카터 재단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메디나충은 점점 인제 케이스가 줄어들어서 2012년 되면 인제 지금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2012 년에 그 EBS에서 기생충에 대한 특집을 하는데 인제 거기 수단에 가서 남수단 가 가지고 메디나충을 인제 찍어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이 카터가 그래서 뭘 했냐. 2002 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지미 카터가 노벨 평화상. 사실 받을 만하죠. 뭐 이렇게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카터가 76 년에 대통령을 했는데 2002 년에도 살아있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카터가 사망한 게 카터가 100 살까지 살아요, 100 살까지.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제 말은 뭐냐면 어쨌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요새 인제 100세 시대잖아요. 카터가 딱 100 살까지 살았는데 그 뭐 얼마든지 그전에 인생이 안 좋았더라도 뭐 보람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잠깐 댓글만 좀 답 좀 해 드리겠습니다. 네.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 님은 중간에 끊어지면 답이 없나 네 답이 없습니다. 끊어지면 진짜 다시 꺼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거고 그리고 하느님이 메나를 주셨어요. 메나가 이웃님 메나가 뭐죠 메나가? 네 그리고 어 한국에서도 메디나충 환자가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지요. 우리나라는 그 거기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그런 물을 먹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제 선진국이잖아. 그래서 환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레이건 대통령 팬이세요. 그쵸. 레이건 대통령이 이 배우 출신이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인제 쪼끔 이제 치매기가 쪼끔 있긴 했는데 어쨌든 되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칭송받는 이유가 그 당시에 미소 냉전을 거의 종식시킨 사람이 거의 레이건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어 아 영어 발음 매냐 한국어로는 맞나.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컴패션에서 물 정수하는 기구 아프리카 후원해 줍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유행하는 병 중에서 말라리아 그가 있거든요,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걸리는데 이 말라리아도 이게 치료법이 그렇게 뭐 딱 그렇게 딱 약은 있는데 내성도 많고 그래 갖고 참 이게 어려운 그런 병인데 이거 모기장으로 인제 극복하는 그래서 인제 이런 게 있어요. 모기장 보내기 운동 같은 걸 하거든. 그 모기장에 화학약품이 발려 있어 가지고 모기가 딱 앉으면 바로 그거 죽어버리는 그런 건데 모기장 한 장에 한 만 원쯤 됐던가? 그래서 인제 그래서 어떤 구준표 씨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씨가 거기 뭐 홍보대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한국에서 조심해야 될 기생충이 있나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구충제를 안 드신 지 여러분 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죠. 왜 그럴까? 예. 기생충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약이 어쩌다 걸릴 수 있겠지만 정말 드물게 그때는 뭐 약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예. 여러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사실 지금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진짜 얼마 전에 서희원 씨 구준엽 씨 남편 부인 되시는 분이 독감으로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 독감 같은 그래서 이제 독감 백신 맞는 거는 되게 뭐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독감으로 사람이 죽는 거는 특히 인제 중년의 40대 여성분이 죽는다는 거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정상적이지만 하면 웬만한 감염은 다 우리가 치료될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 좀 안 받고 뭐 화 내더라도 쪼끔 덜 내고 뭐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건강입니다. 예 비욘디는 또 그런 건강을 위해서 또 만들어진 1등 방송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욘디 많이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비욘디 방송 보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 거체증이 있다 그랬죠. 맞아요. 예 이상으로 저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